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치 미분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이 아니고 지난번까지는 이제 그래프를 주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그릴 일은 거의 없고요. 따라서 뭐죠? 저도 간만에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라이브러리,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이어리하고 여러분들 학번 이름 넣는 거 이제 잊어먹지 않으셨겠죠? 20xx xxx.txt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주차니까 예.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이어리 파일이 생기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차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차분이라고 하는 경우가 미분하고 달리 어, 미분은 무한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차분은 유한의 개념.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계산할 때 이런 유한적인 차분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다음 함수가 있는데요. 다음 함수에서 x에 어떤 관찰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관찰점에서의 미분값을 데이터 값만으로 함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의 값만으로 이렇게 차분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는 것 같이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미분하기가 어렵거나 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치 미분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미분하고 차분에서의 나눠주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결국은 델타 x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분은 델타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에서의 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차분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x라는 거를 인정하고 가자. 델타 x는 0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이 델타 x를 감안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자라는 게 차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차분을 계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분할 차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할 차분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x의 값을 임의의 숫자를 하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 5, 8, 그 다음에 11, 3, 이거 3단위로 올라가네. 3단위로 올라가니까 6, 8, 3, 2, 4, 11 이렇게 되게 되면은 3, 2, 4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y는 여기에 1, 7, 9, 15 이렇게 숫자를 4개의 임의 숫자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x하고 y에 대한 함수의 결과가 fy다, fx다, fx의 결과가 y다 라고 이제 하였을 때 그럼 차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x의 1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로하고 1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x라는 벡터가 있는데 요 x가 어디 있죠? 요 x라는 벡터를 더블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2, 5, 7, 11이라는 값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요 1이
열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곧바로 1로 이제 써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x에 2 하게 되면 이제 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차분이라고 하는 거는 x의 2에서 x의 1을 빼면은 이게 차분이 되겠습니다. 진짜 별거 없죠? 자, 그래서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거다. 이게 차분이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자, x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 x축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은 이 함수 fx의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 y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델타 y는 y 2 빼기 y 1,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델타 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x가 2만큼 변했을 때 y는 6만큼 변한다. 자, 이게 차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x 첫 번째 원소하고 두 번째 원소의 차분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차분 FC0라고 할게요. C0라고 하겠습니다. 자, C0는 y 가로하고 y2 빼기 y1, 그 다음에 나누기 x2 빼기 x의 1. 자, 이게 C0라고 하는 x하고 x 첫 번째 원소하고 두 번째 원소의 차분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x1하고 x2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격이기 때문에 간격이고 y는 이 함수의 결과값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요 차분.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소만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할 수 없는 거고 최소한 2개 이상의 원소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차분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C0 했으니까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죠. 자, x의 똑같은 C1은 자, y3에 y2, x3에 y2. 자, 이걸 구하게 되면은 요 차분은 C1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분할 차분을 이제 구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죠. 자, 4에 3, 그 다음에 4에 3. C1이라고 했네. C2가 되겠죠? C1을 다시 계산할게요. 자, 그래서 C0, C1, C2는 2, 1, 1.5라는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할 차분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분할 차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x의 좌표들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근데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실험을 설계를 할 때 이 x의 간격을 동일하게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계산이 상당히 쉬워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분할 차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계 차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차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그대로 하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C0하고 C1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 f라는 게 첫 번째 차분, 첫 번째 원소하고 두 번째 원소의 차분. 자, 이게 우리가 C0라고 구했죠. 자, 이거는, 이게 C1이죠. 그 다음에 요 원소는 C0가 되는 거겠죠. C1, C0.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C1 빼기 C0. 그 다음에 나누기. x2에서 x0니까 첫 번째하고 하나 건너뛴 원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의 두 번째 원소에서 x의 세 번째 원소가 첫 번째 원소가 되겠죠. 이렇게. 자,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0.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2차 차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공식이 1차 차분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차분은 원소가 3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n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n개의 데이터로 1차 차분을 구할 거면은 n-1개의 차분의 결과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하나의 차분이 나오기 때문에. 또 2차 차분을 구하려고 하면은 요 두 개만큼 빠지게 되는 거니까 n-2개만큼의 차분 데이터가 2차 차분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차수가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하나씩 빠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수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차분에 있어서 x의 간격이 동일할 경우 상당히 계산이 수월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x의 원소의 간격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x가 2, 5, 7, 11 이렇게 돼 있으면은 x의 원소들끼리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h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간격은 h라는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h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차분 1차 미분의 차분 표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있고요. fx가 탄젠트 x, 탄젠트 x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요 x는 1에서의 1차 도함수 f의 미분 항을 수치 미분으로 표현할 경우 요 간격에 따른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탄젠트 1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5574 이렇게 나오는데, 요 탄젠트를 미분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탄젠트 미분하게 되면은 시컨트의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SEC 1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425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는 정답을 이미 알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을 영어로 하면 뭐죠? answer, 그냥 A라고 할게요. ANS, AW 이렇게 정답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정답은 3.425지만 이 탄젠트가 우리가 미분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공식이 하고 계산기가 있으면은 계산하기 쉽겠지만 어렵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 h라는 값이라는 게 요 1을 근방으로 해가지고 요 차분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요 탄젠트의 1 값을 기준으로 요 간격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h를 우리가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0.1, 0.05, 0.02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0.1로 간격을 한번 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x가 만약에 x의 값이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간격이 하나 늘어난 값은 x에다가 1에다가 h를 더한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격을 2칸 더 늘리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2 곱하기 h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2가 되겠죠. 자, 그럼 또 여기서 현재 1을 기준으로 1의 이전값, 그 좌표축에서의 왼쪽의 값, 이걸 표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 빼기 h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칸 넘어간 좌표값은 1 빼기 2 곱하기 h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0.8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이것을 쉽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게 어떤 거였죠? 자, 여러분 이제 콜론이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림스페이스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이 간격을 일정하게 놔야 되기 때문에 콜론 연산자는 간격을 일정하게 놨을 때 적합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콜론 연산자는 1 콜론 어떤 시작값,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뭐 1.5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0.5부터라고 하죠. 자, 0.5부터 0.1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값은 0.5고 끝값은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있는 값은 간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값이 0.5를 시작부터 해가지고 0.1씩 동일한 간격으로 자, 이렇게 값을 증가를 시키면서 벡터를 만드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림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간격이 동일하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콜론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콜론 연산자를 이렇게 우리가 x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대괄호를 붙여주게 되면은 x의 요 간격이 저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에 1, 2, 3, 4, 5, 6이니까 x의 여섯 번째가 1이라는 값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x의 6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탄젠트에 대해서 전향차분, 후향차분, 중앙차분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간격을 또 작게 줄였을 때 또 얼마만큼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제 미분값하고 차이가 나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그래서 x에 6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x에 7일 경우 어떻게 돼요? 1.1이란 값이 되겠고요. x에 5라는 값은 0.9가 되겠죠. 자, 전향차분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현재 값, 그 다음에 그 다음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전향차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향차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x의 6하고 7이라는 값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x의 7, 그 다음에 x의 6. 자, 이것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빼주면 0.1이겠죠? 자, 그럼 0.1은 뭐냐?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 간격 h. 자, 이렇게 h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함수값은 어떻게 차분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탄젠트 x 값을 했으니까 자, y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x로 넣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x하고 y 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건 플롯으로 한번 그래프를 대충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0.5부터 자, 1.5까지의 탄젠트의 값의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자, 이거는 값을 0.1 단위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서 보이는 거겠지만 요 간격을 줄이게 되면은 상당히 미려한 그래프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프가 사라졌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자,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x하고 이제 y에서 실제 x하고 요 탄젠트 값만을 가지고 우리가 시퀀트라고 하는 계산을 할 필요 없이 탄젠트에 대한 결과값만으로 이 미분된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공식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죠. 자, 그러면은 자, x에 아까 계산했던 게 x의 7번째하고 6번째였으니까 자, y에 7번째하고 y의 6번째. 자, 이것을 빼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간격이 0.5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간격이 0.1이라고 했습니다. 자, 0.1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값이 4.073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간격을 0.1로 했을 때 차분의 값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실제 값이 아까 얼마였죠? 자, 실제 값이 AW라고 했으니까 3.4255. 이게 3하고 4인데 값이 좀 차이가 크게 나는 것처럼 보이네요. 0.7? 0.7? 0.6 정도 나네요. 자, 그럼 이게 값이 솔직히 차이가 큰지 안 큰지는 솔직히 알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엔지니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서 따져야 되는 거고 아직은 근사적으로 정답하고는 값이 차이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3, 4라고 하는 근접한 값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후양차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양차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후양차분은 현재 값의 이전 값. 자, 그러니까 탄젠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x의 6번째 값이 있으면은 x의 5번째 값이 되겠죠. 자, 그럼 0.9하고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y의 어딨죠? 현재 값 빼기 y의 5 이것을 서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격이 0.1이었으니까 0.1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값은 2.97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좀 혼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값이 여기서는 지금 3.4인데 정답은 전향차분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값은 4가 나왔고요. 후양차분을 따져보니까 값은 2.9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값의 차이가 상당히 커 보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향차분하고 후양차분하고 값의 차이가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자, 요 1을 근방으로 해가지고, 자, 전향차분은, 자, 그래프를, 얘를 좀 확대를 볼게요. 자, 1을 근방으로 해서 그릴 수가 있나? 이게 매트랩은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선을 못 긋네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1을 근방으로 해가지고, 전향차분 같은 경우에는 요 1하고 1.2 사이에 이 기울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하고 1.2 사이를 이렇게 선으로 보세요.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0.9하고 1 사이 그래프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쪽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요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우리가 찾기 위해 가지고 요 h라는 간격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차이가 전향하고
후양하고가 있는 그 차이는 원래 그래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향 차분의 기울기의 값이 차분의 값이 크고 후양 차분은 차분의 값이 차이가 적기 때문에 적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향 차분이든 후양 차분이든 오차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앙 차분을 한번 계산하기 전에 요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간격을 자, x가 자, 이렇게 x가 0.1로 간격을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간격을 0.1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h 값을 우리가 또 따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좀 쉽게 우리가 스마트하게 작업을 하겠다면은 h는 0.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0.5부터 h 그 다음에 1.5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0.5가 아니고 0.1이구나.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x의 변수에 0.1씩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h를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0.05라고 이제 놨을 경우에는 코드를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뭐 일일이 타이핑 칠 필요 없이 h 값만 바꿔서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0.1하고 0.05에서의 간격을 가지고 미분값을 차분값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있고요. 그래서 x에 자, 이건 몇 번째죠? 1, 2, 3, 4, 5, 6, 7, 8, 9, 10, 11 x의 11번째가 자 1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전향차분식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향차분 같은 경우에는 x에 y에 탄젠트 x 한번 해줘야 되는구나. 자, 탄젠트 x를 y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x를 새로 정의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x에 12 아니, y에 12 빼기 y에 11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h가 아까 h가 얼마였죠? 0.05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h란 변수로 넣게 되면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보게 되면은 요 0.05라고 했을 경우에는 3.718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아까 얼마 나왔죠? 전향차분을 계산하니까 위에서 보게 되면은 값이 전향차분일 경우에는 4.073호라는 값이 나왔죠. 여기 보게 되면은 간격을 줄였으니까 3.718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강의 자료에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전형차분에 보게 되면은 자, 간격이 0.1일 경우에는 4.03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간격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주니까 간격이 3.1805 이렇게 오차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차분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는 것 같이 h라는 값, 그러니까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 미분의 값하고 근사하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보게 되면은 요 h의 값이 그러면은 무한정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하게 실제 미분값하고 같아지겠죠. 가까워지겠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요 값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컴퓨터가 요 값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이 수치 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값을 측정한 값을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움직임, 동작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이 x를 무한정하게 작게 만들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로 뭔가 잰다라고 했을 때 자의 가장 큰 작은 눈금은 얼마인가요? 1mm이죠. 자, 그러면은 요 1mm보다 작은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자로 측정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 값을 가장 작게 줄이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H 값을 간격을 실제적으로는 줄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간격을 지금 절반으로 줄였는데 오차는 지금 드라마틱하게 18%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0.05에서 절반을 줄어들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2.9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해보시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간격을 줄이지 못하는데 좀 더 오차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어, 중앙 차분식 또는 3점 전향 차분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는 뭐냐? 차분식이라는 게 결국은 두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구하는 건데 이 두 개의 데이터보다 데이터를 하나 더 많게 하면은 이 차분의 값의 오차를 더 줄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앙차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중앙차분은 자, 아까 다시 돌아와세요. H 간격을 0.1로 하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다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X하고 Y에 H 0.1 간격으로 된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중앙차분식은 뭐냐면은 수양하고 전향차분식의 장점을 따서 현재 값을 기준으로 우측값, 좌측값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함수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X의 여섯 번째가 1이었죠. 자, 그러면 X의 다섯 번째 하고 X의 일곱 번째가 0.9, 1.1. 자,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Y 값을 차분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값 같은 경우에는 자, Y의 7 빼기 Y의 5. 자, 그 다음에 나누기 간격이 H가 0.1이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H 값을 계산했으니까 2 곱하기 H. 자, 여러분들 이거 왜 가로 했는지 잘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2 곱하기 H라고 하면은 H가 분모로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로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끼리 계산할 경우는 이렇게 곱하기라도 괄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자, 3.523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중앙차분식이 3.3523 같네요. 자, 이게 보게 되면은 전향차분식이 18%의 오차 갖고 있고 후향차분식은 마이너스 13%인데 중앙차분식은 2.8%의 오차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오차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자, 간격을 2배로 줄인 0.05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8% 수준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값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신기하죠? 내 현재 값이 아니고 이전 값, 그 다음에 그 다음 값을 가지고 차분을 계산한 게 오히려 오차가 더 줄어든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세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율 좋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보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간격을 더 줄이면은 그만큼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는 2.8%에서 0.69 수준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